서진아, 생일 정말 축하해.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그 가방이야. 어때? 예쁘지? 세상에. 진우씨,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머니 계신데 뭘 이런 걸 꺼내고 그래. 어머니, 죄송해요. 괜찮아. 서진아, 너 이런 명품 가방 하나도 없잖아. 자기도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기가 살지. 아, 맞다. 엄마, 이건 내 선물이에요.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이게 제일 알아주는 거래요. 가벼운 데다 디자인도 세련돼서 우리 엄마 나이대 분들한테는 이만한 명품이 없다더라고요. 이게 뭐냐? 요즘 유행하는 에코백인데 엄청 튼튼해요. 엄마는 이제 나이 들어서 무거운 가죽 가방 같은 거 들면 어깨만 아프잖아. 엄마 나이에는 이런 실속 있는 게 훨씬 편하고 최고지. 며느리의 화려한 명품 가방 옆에 놓여진 천 가방 하나. 내 청춘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의 세상에서 저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 치워버려야 할 낡은 짐짝이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고백 하나 할게요. 저요, 참 못난 시어머니였습니다. 내 자식 행복한 게 부모 행복이라는데 저는 제 아들이 행복해할수록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제 아들이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보며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제 며느리 서진이가 미치도록 질투났습니다. 제 인생은 오로지 아들 진우 하나였습니다. 32에 혼자가 되어 시장 바닥 반찬 장사부터 시작했죠. 나중에는 건설 현장 한바집 주방일까지 맡게 됐는데 거긴 정말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영하 15도 새벽, 얼음장 같은 물에 배추 수백 포기를 씻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대형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의 얼굴은 늘 벌겋게 익어 있었고 거친 인부들 사이에서 쉼 없이 하루 수백 인분이 넘는 밥을 퍼날랐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온몸에서 땀 냄새와 멸치 액젓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무리 비누로 씻어내도 손톱 밑에 낀 고춧가루는 빠질 줄을 몰랐죠. 친구들이 예쁜 옷 입고 카페 갈 때 저는 시장 구석에서 1,000원짜리 장갑을 사며 아들 진우의 문제집 값을 계산했습니다. 제 손등은 논바닥처럼 갈라져 피가 났지만 진우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그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 나중에 번듯한 회사원 만들어서 나처럼 이런 찬물에 손 안 담그게 해야지. 기죽지 않게 남들 하는 거 다 해줘야지. 그 마음 하나로 30년을 버텼습니다. 그 시절, 진우는 참 기특했습니다. 퇴근한 제 거친 손을 잡고 나중에 꼭 호강시켜주겠다고, 엄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며 제 고생을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던 아이였죠. 그 속 깊고 따뜻했던 약속 한마디가 제 인생의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교에 합격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저는 시장통 한복판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친 보람이 있구나. 이제 내 세상에도 해가 뜨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32에 결혼한다며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쌓아 올린 그 견고한 성벽 안에 더 이상 내 자리는 없겠구나 하는 것을요. 결혼 후 진우는 신도시의 번듯한 아파트에 독립했습니다. 사건은 며느리의 첫 생일날 터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자기네 집으로 초대하더군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진우가 어릴 때부터 사족을 못 쓰던 갈비찜에 손이 많이 가는 잡채,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나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무거운 반찬 가방을 이고 지고 도착한 아들의 집 현관 앞.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선 아들의 집은 마치 모델하우스 같았습니다.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감도는 그 세련된 거실에서 제가 가져온 비닐봉지에 멸치 액젓 냄새는 이 세련된 공간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 밴 이 냄새가 아들의 우아한 일상을 망칠까봐 주춤하게 되더군요. 제가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꺼내려 하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 음식들은 향이 강해서 일반 냉장고에 넣으면 다른 음식들의 냄새가 다 배 것 같아서요. 제가 이건 김치 냉장고에 따로 잘 보관해 둘게요. 오늘은 저희가 예약한 음식이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저희끼리 천천히 먹을게요. 김치 냉장고에 따로 보관한다니. 30년 동안 이 냄새 풍기며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격리해야 할 골칫거리가 된 모양입니다. 식사 내내 진우의 눈은 며느리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고기를 썰어 며느리 접시에 놓아주고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는 그 다정한 눈빛. 예전에 저를 보며 엄마가 최고야라고 말하던 그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진우가 커다란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서진아,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그 명품 가방이야. 어때? 예쁘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 화려한 가방이 서진이 어깨에 걸렸습니다. 진우는 서진이 길을 살려줘야 한다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제게는 작은 봉투 하나를 쓱 내밀었습니다. 아, 맞다. 엄마, 이건 내 선물이에요.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이게 제일 알아주는 거래요. 가벼운 데다 디자인도 깔끔해서 우리 엄마 나이대 분들한테는 이만한 명품이 없다더라고요. 무거운 가죽 가방은 엄마 어깨만 아프게 하니까 엄마 나이에는 이런 실속 있는 게 훨씬 편하고 최고지. 편하고 최고라니요. 며느리 길을 위해서는 수백만 원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저에게는 천 가방 하나를 건네며 나이를 운운하는 아들. 저는 참다 못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진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한테는 요즘 회사 사정 어렵다. 전세 대출금 갚기도 빠듯하다. 입버릇처럼 그랬잖아. 엄마는 그 말 믿고 네가 걱정돼서 시장 통해서 1,000원 한 장도 아까워하며 살았어. 너한테 짐 안 되려고 내 인생은 다 지워버리고 살았는데 넌 지금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서진이 사회생활 하는데 이런 가방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하나쯤은 선물해주고 싶었어. 엄마는 이제 시장 가거나 동네 마실 나가는 게 전부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 어깨 생각해서 일부러 가벼운 거 고른 건데 왜 화를 내냐고. 그래. 네 눈엔 내가 이제 예쁜 걸 탐내서도 안 되고 그저 가벼운 천 가방 하나에 만족하며 조용히 사라져줘야 할 노인네로 보이는가 보다. 서진이의 기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으로 살려줘야 하고 나는 시장 가방 하나면 충분한 거였니? 너한테 내 30년 인생은 고작 이 가벼운 천 조각 무게밖에 안 됐던 거냐?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엄마가 이럴수록 나는 엄마가 무서워져. 왜 자꾸 과거 타령하면서 서진이를 힘들게 해? 우리가 행복한 게 엄마 소원이라며. 무서워진다니요. 30년을 제 모든 걸 갈아 넣어 키운 아들이 저를 괴물 보듯 했습니다. 서진이는 옆에서 당황해 눈물을 훔쳤지만 제 눈에는 그마저도 서운함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아들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시장표 꽃무늬 블라우스에 조잡한 싸구려 가방을 든 제가 마치 이 화려한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세상과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컴컴한 방 안에 저를 가두었습니다.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지나온 30년 세월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배신감과 제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저를 갉아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이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그 천가방을 다시 내려놓더군요. 어머니, 진우 씨가 이 가방
사실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소재로 어머니께 선물하고 싶어서. 가방 전문 업체에 수소문해서 최대한 경량 소재로 직접 주문 제작한 거예요. 주문 제작, 네. 어머니 어깨 통증이랑 목 디스크 때문에 무거운 가방은 5분도 못 드신다는 거. 진우 씨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단을 쓰고 장식 하나까지 무게를 빼서 가방을 만들려다 보니 제작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렸대요. 명품 가방처럼 매장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엄마 어깨 가벼워지는 게 자기 평생 소원이라면서요. 서진이가 가방 안에서 진우의 편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엄마 마음을 다치게 했네.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 내가 왜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는 엄마 어깨에 5g의 무게도 얹어주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정작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질지는 생각하지 못했네. 사실 내가 그 가방을 서진이한테 선물하면서 바보같이 혼자 참 뿌듯했거든. 이제 나도 능력 있는 남편이 됐구나. 내 가족 하나는 남부럽지 않게 챙길 수 있는 가장이 됐구나 싶었거든. 근데 그 오만한 마음이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는 미처 몰랐어. 엄마의 평생을 갈아 넣어 만든 이 성공을 마치 나 혼자 이룬 것처럼 굴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줘. 엄마, 사랑해. 이제는 제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줘. 편지지 위로 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저를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엄마가 이제는 깃털처럼 가벼운 인생을 살길 바라는 아들만의 서툰 사랑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먹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제 거친 손을 자기 고운 두 손으로 감싸 주더군요. 그리고는 가방 안에서 분홍색 매니큐어를 꺼내 조심스럽게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네 생일 1년에 한 번뿐인 그 소중한 날을 이 못난 시어머니가 다 망쳐놓은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전 정말 괜찮아요. 이 못난 시어머니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못할 짓을 참 많이 했구나. 아들 뺏기기 싫은 욕심에 착한 너에게 모진 말을 내뱉었어. 진우한테도 내가 평생 헌신했다는 핑계로 그 아이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 같아. 진우가 나를 무서워한다는 말을 했을 때 사실은 나도 내 자신이 너무 무서웠거든. 내 사랑이 아들을 옥죄는 밧줄이 되어버린 줄도 모르고. 제 사과에 서진이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괜찮다고, 다 이해한다고 말해주더군요. 그제야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우가 서진이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은 사실 제가 진우를 그렇게 사랑으로 잘 키워냈다는 가장 확실한 성적표였다는 것을요. 아들의 사랑을 뺏긴 게 아니라 아들이 누군가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되도록 제가 제 청춘을 다해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아들이 주문 제작해준 그 가벼운 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록 명품 가방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제 어깨에는 이보다 더 귀하고 따뜻한 가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의 세상에서 퇴장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만든 행복한 세상의 가장 든든한 뿌리가 되려 합니다. 그래, 진우야. 너의 세상에서 마음껏 행복해라. 엄마는 여기
이 가벼운 자리에서 언제나 너를 응원할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따뜻한 조언이나 다른 생각들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야기로그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